그 2,500 안 내면은 등기 서류도 안 넘겨줄 거고 열쇠도 안 줄 거다, 입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주에 있는 지역주택주와 집단소송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 발생하는 사건은 아닌데 실제 저희가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제주에 있는 모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여기는 뭐 사업계획 승인 났고 준공까지 완료돼가지고 이제 입주하기 직전인데, 조합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에서 일반 분양분을 분양받으신 분들인 겁니다. 저희 의뢰인들이. 이분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각 2,500만 원씩 더 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 거 보니, 이분들이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나서 3억 3천만 원 정도의 일반 분양으로 지역주택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 지어져서 이제 입주하기 직전인데, 지역주택조합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가격이 올랐으니까 우리 조합원도 추가 분담금 내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내라,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세대별로 2,500만 원씩은 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500 안 내면은 등기 서류도 안 넘겨줄 거고 열쇠도 안 줄 거다, 입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이 이제, 아니 이거는 뭐 나는 조합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합이 돈을 더 썼다는 거는 그 집을 파는 사람, 매도인 입장인 조합이, 사업 시행자 입장인 조합이 잘못한 거지, 그거를 매수인한테 돈을 더 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원래 계약된 내용만 주고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가 실제한 사례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지역주택조합이 돈을 더 주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뭐하고 똑같냐면요, 집을 파는 매도인이 이제 계약 다 했어요. 3억 3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계약금 얼마 내세요? 중도금 얼마 내세요? 잔금 얼마 내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내가 입주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아, 나 안 되겠어요. 나 2,500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안 하면 지금 못 팔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매수인은 황당하죠, 이제. 근데 지역주택조합도 뭐 사정이 없는 바는 아니에요. 최근에 금리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더군다나 건축비는 뭐 몇십 프로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고통 분담을 하려고 주장한다는 거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합에서 조합원들끼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기존의 계약이 추가 분담금 아예 없다고 안내를 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도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차치하고 별도로 일반 분양은 말 그대로 일반 분양입니다. 조합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상품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더 주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도 지금 더 낼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점에 일반 분양 사람에게 그 확정 분양가로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걸 더 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실제 저희가 그 상담한 이 조합의 일반 분양 계약서에는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는 확정 분담금이라고 써 있고, 그렇게 또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이거 못 주겠다, 3억 2,800만 원만 내고 들어가겠다 라고 하니까 조합이, 이거 사정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더 내야 돼요. 당신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돼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뢰인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돈을 더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일단은 첫 번째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분양물을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은 각 동호수 이제 일반 분양을 받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의 논리대로 하면 2,500을 안 내면 다른데 팔겠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 파는 걸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놓으면 딱 이제 잡아놓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야 될 잔금이 있는데 그 잔금을 낼 테니까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기게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겠죠. 그걸 가지고 처음에 약속했던 계약서에 나온 잔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잔금은 공탁을 해놓으면 우리가 그 판결문만 가지고, 조합이 서류를 주지 않아도 그 판결문만 가지고 등기소 가면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는 같습니다. 물론 할 때 이제 인도 청구 소송도 같이 넣어야죠, 이제. 그러니까 조합은 우리 의뢰인으로부터 얼마를 받은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런 청구 취지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게 되면,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탁하게 되면 그 판결문만 가지고도 조합의 협조 없이도 등기도 할 수 있고 입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6개월 1년씩 늦어지게 되면 입주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뭐 단행가 처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조합이 돈을 더 주러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우리가 잔금 낼 테니까 바로 입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인도 단행가처분을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단행가처분은 사실상 본안 판단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이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명백히 조합이 말이 안 되는, 갑자기 마지막에 와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 더 주라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단행가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6개월, 1년씩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지체 상금, 지체 보상금만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역주택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은행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잔금 납부와 동시에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변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등기가 안 나오게 되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잔금 대출로 전환을 못 해주니까 중도금 만기가 지났으니까 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쪽에 맞는 내용이고, 지금 한 8세대 정도 저희한테 오셨는데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은행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재판 기간 도중에는 좀 연장해달라라고 협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이런 유사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몇 번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입주까지 가는 경우가 잘 많진 않은데 막 20%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 중에서도 이제 입주하려고 하는데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합원과 조합의 분쟁도 발생하고, 또 이런 식으로 조합은 자기 딴에는 조합원도 고통분담하니까 일반 분양인 사람도 추가 분담금을 더 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도 확정 분담금인데 추가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면 그거로만 계약 해지하겠다, 탈퇴하겠다 이런 소송이 많아지고 있고, 일반 분양자들도 우리는 조합원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운이 나빠가지고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갔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더 내라고 하면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냐, 못되겠다 이런 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탈퇴하고 반환금 소송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 제가 설명드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고통을 분담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일반적인 돈 낼 테니까 집 주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돈 더 내고 못 들어가겠다, 차라리 계약 해지하고 내가 이제 낸 돈 다 돌려받겠다 이렇게 하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참고하시고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